커플과 함께하는 이거 물어봐도 되나? 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안녕하세요, 태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민입니다. 좀 익숙해지셨나요? 지금 계속 얘만 째려보고 있어요. 그렇구나.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여기도 좀 봐주시고요. 네, 여기도 한 번씩 봐주시고. 볼 게 많네요. 네, 여기도 한번 봐주시고. 맞아요. 귀가 엄청 빨개지셨어요, 지금. 지금 좀 많이 부끄러워요, 지금. 다음부터 저도 화장을 해보려고요. 좋습니다. 우리 제키님 거의 항상 노 메이크업이신데. 피부가 너무 좋으셔서 제가 놀랐나 봐요. 저는 나름 메이크업을 한 건데. 또 이게 이렇게 되나요? 네. 바로 주제로 점프해서 오늘 제가 가져온 질문이 있는데요. 그 질문이 뭐냐면 바로 이 물에 관한 것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 물에 관한 이야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제가 그 커피를 워낙 많이 마셔가지고 중독자시죠? 네 이제 제 나름대로 많이 줄여본 게 하루 2잔 정도입니다. 반대로 커피를 줄였다고 해서 물을 많이 먹게 되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주변 친구들이 저를 봤었을 때 너는 정말 물 먹는 거를 내가 못 봤다. 화장실도 자주 안 가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인지할 정도로 내가 안 마시는구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물을 요즘에 안 먹는다고 해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거죠, 원장님께. 물을 이렇게 안 먹으면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참고로 제가 마시는 물의 양은 하루에 물을 안 마시는 날도 꽤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음료수는 드시고요. 네네, 그쵸. 이런 순수 물이요. 물을 많이 이제 먹으려고 그 가장 작은 종이컵 있잖아요. 그걸로 오늘 2잔 마셨어요. 2잔이요? 네.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 보려고요. 목이 이렇게 심각한 얼굴로 저를 아니, 보고 그건 아니죠. 표정이 지금 매우 심각하세요. 목이 안 마르세요? 목이요? 목이 이제 저는 또 코가 저번에 막 그 알레르기 비염 저희 다뤘었잖아요. 코가 막히면 가끔씩 이제 잘 때 입으로 숨을 쉰다고요. 그때 입이 마른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눈이 건조해서 고생한 적도 없고 아직까지는 또 그렇다고 막 피부가 푸석푸석하지는 않고 좀 그런 상태입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저는 이제 커피는 별로 안 먹는데 이온 음료. 이온 음료를 집에다가 많이 쌓아놓고 먹고 그리고 이번 주에 물을 먹었나 생각 들 정도로 물을 진짜 안 먹어. 뭐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도 그냥 콜라라던가 사이다. 물을 진짜 안 먹는데 갑자기 또 듣고 나니까 저도 지금 불안해져가지고. 그쵸? 좀 불안하죠. 네. 어떡해. 저는 물을 진짜 많이 마셔요. 왜 물을 많이 마시나요? 목이 말라요. 그럴 때마다 다른 막 대체 음료라던가 커피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드립 커피. 저는 커피도 많이 마시지만 커피를 마시고 커피를 쭉 먹잖아요? 그럼 목이 또 말라요. 그러면 또 그냥 거기다 물 담아서 물 쭉 먹고 그러니까 제가 제키님이랑 같이 사무실을 쓸 때 어떤 생각이 자주 들었냐면 저는 계속 들락날락 계속 화장실 가느라 근데 제키님은 계속 그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제가 혼자 괜히 한번 머쓱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래 항상 커피는 이렇게 있는데 물을 마시는 적을 본 적은 없다. 노을님은 하루에 어느 정도 드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용량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약 600ml 정도 되거든요. 회사에 있을 때만 2번은 먹는 것 같아요. 2번 이상, 3번까지도. 또 밥 먹을 때도 물을 조금씩 먹긴 먹잖아요. 밥 먹을 때도 제키님 밥 먹을 때도 안 드세요? 네. 근데 저도 밥 먹을 때 차라리 커피 아니면 음료를 먹고 있어요. 컵에 부르는 느낌이에요. 밥 먹으면 물을 마시면. 음식물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데 물을 마시면 이렇게 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이렇게 일단은 비유를 할게요. 제키님이 아까 그러셨어요. 난 물을 안 먹어도 눈이 건조하지도 않고 네. 불편한 것도 없고 괜찮던데요 라고 하셨는데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목욕을 한 번 했는데 거기서 한 번 더 해도 크게 문제는 없던데요? 그냥 한 일주일 정도 계속 그 물에다가 씻었는데 크게 불편한 건 없던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수분도 조금씩은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요, 나이에 따라 좀 다른데 거의 한 60에서 65%가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네네. 몸무게랑 비중을 한번 따져보시면 얼마나 많은 양이 수분인지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수분이 하는 역할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역할. 수분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씩 얘기해보자. 소독이라고 해야 되나? 혈관에 있는 찌꺼기를 조금 빼낸다. 노폐물 청소. 아, 네. 신인님. 근육 구성. 근육 구성. 네, 근육에 대한 구성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수분이 다 있으면서 이루어져 있죠. 만약에 우리 근육이 수분이 하나도 없다면 진짜 바짝 말라 있겠죠. 그런 것도 그러니까 네. 구성 요소이기도 하고요. 노을님. 네? 우리 수분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많이 하겠죠. 맞아요. 근데 수분이 하는 역할이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네. 예를 들면 체온을 유지하는 거. 체온 유지요. 수분이 해줄 정도로 우리 수분이 하는 역할이 많아요. 집에서도 물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그러한 수분을 좀 새로운 수분으로 바꾸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 물과 관련된 논란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하루에 물을 8잔 먹어야 건강하다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네, 뭐 2리터 이상 먹어야 그렇죠. 된다. 2리터 이상 먹어야 된다. 물 마실 시간마다 알람 보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얘기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봤더니 무려 1945년에 미국의 국립영양위원회 뭐 그런 곳에서 하루 동안에 필요한 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 물이 어떻게 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갈까요? 뭐 소변이라던가 아니면 땀 아니면 눈물. 침. 맞아요. 다 맞아요. 실제로 가장 많은 양은 소변을 통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땀을 흘리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자는 동안에요. 지금 이야기하신 거 외에도 네. 우리말로 적절히 뭐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겠는데 insensible loss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데 자는 동안에 증발하는 그게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증발해요? 피부를 통해서 증발하는 그래서 잘 때 이렇게 촉촉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나이트 케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연구회에서 하루 동안 필요로 하는 물을 계산을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2리터가 넘게 필요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채워주자는 차원이었어요. 다만 여기에 전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꼭 물을 통한 수분 흡수가 아니라 음식을 통한 수분까지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과일을 먹는데 과일에 수분이 들어있잖아요. 그 수분까지를 포함해서 2리터를 넘게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근데 지금 그게 조금 이야기가 바뀌어서 순수한 물로 2리터를 먹으라는 쪽으로 지금 많이 변해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2리터 이상의 물을 먹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하루에 한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를 이야기를 많이 나머지 음식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물을 먹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갈증을 느낄 정도가 되면 그건 수분이 좀 많이 부족해졌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갈증을 느끼기 전에 먹어줘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이 갈증도 나이가 들수록 둔해져요. 대표님 나중에 막 쉬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 나중에 막 500ml 그거 하나 가지고 한 달 살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 수분 섭취와 관련해서는 여러 전문가들 약간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꼭 그렇게 물을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또 꼭 이만큼의 물은 채워줘야 된다는 선생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은 섭취를 많이 해주는 게 좋다고 봐요. 이유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물을 특히나 아까 태환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노폐물 배출하는 데 있어서 수분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깨끗하고 좋은 물들을 계속 몸 안에 넣어줘서 다시 한번 대사를 거치고 소변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깨끗한 물 속에서 계속 목욕을 하는 게 좋지 목욕한 물에 또 목욕하고 목욕한 물에 또 할 수 있어요.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그거를 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꾸 신선한 물을
보충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요새 뭐 물이 좋다고 하니까 막 진짜 엄청난 양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분이라는 전제 하에서는 한 2리터 정도면은, 그러니까 순수한 물로서 2리터 정도 드시는 거는 결코 이렇게 부담될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특정 질환을 앓고 있거나 또 문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대표적인 분들이 어떤 분이 있을까요? 물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사람. 방광 관련? 그렇죠.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 네. 그러니까 보통 그 심장 안 좋은 분들도 물이 너무 많아지면 심장의 펌프질하는 게 좀 무리가 올 수 있어요. 혈액량이 많아서. 그렇죠. 특정 질환에 있어서 그런 특정 점점 더 너무 계시는. 스마트해 보이는 네. 그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 강균 분들은 씨. 어쨌든 간에 그 너무 또 수분을 과하게 드시는 건 좋지 않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수분이 들어간 만큼 수분이 나오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런 부담이 없고 한꺼번에 물을 하루에 2리터 먹으면 좋대. 그 욕심을 내고 2리터를 원샷 한다든지 이런 거는 진짜 안 되죠. 꾸준히 나눠서 2리터를 하루에 먹을 수 있다면 수시로 아까 노님 얘기하신 것처럼 화장실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몸을 신선하게 만들어준다.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물의 귀중함을 알게 되죠.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프레쉬 의리로. 그래서 또 그거 한 거는 걱정이라고 할 거는 제키님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많이 마셔서 커피의 대표적인 그게 이뇨작용이 있잖아요. 그럼 더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뇨작용이 있는 차 종류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1리터를 드시면 1리터 너무 많지만 1리터를 예를 들면 1리터를 먹는다 그러면 1.1리터가 소변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수분을 좀 끌고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차는 몸에 좋고 뭐 차를 드시는 건 찬성인데 차를 많이 드실 거면 그만큼의 물을 보충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차는 음식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수분 보충이라기보다. 이번 뭔가 회차는 뭔가 많이 두들겨 맞는 느낌인데 물을 한 3리터는 드셔야겠네요. 제가 일단 1리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500ml가 뭡니까? 저는 250ml를 먹을까 말까 하는 사람이라 1리터를 목표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온 음료는 괜찮나요? 이온 음료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를 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긴 해요. 거기에 들어있는 이온들이 밸런스가 우리 체액이랑 잘 맞춰져 있으면 뭐 사실은 좋은 물이죠. 근데 우리 체액의 그 전해질의 밸런스와 똑같이 맞춰놓은 것들은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전해질 손실이 오잖아요. 나트륨도 빠져나가고 칼륨도 빠져나오고 그랬을 때는 전해질 음료를 통해서 보충해 주시는 거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굳이 그걸 수분 섭취용으로 드시는 거는 식습관이 그냥 뭐 평범한 분이라면 꼭 권하고 싶은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냥 평범한 물을 드시는 게 더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러면 차를 조금 더 많이 먹어도 될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차를 먹으면 이온 음료 대신 이제 녹차를 한 4리터씩 먹는다든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물을 그만큼 더 먹어야 됩니다. 녹차를 4리터 드시면 물을 6리터는 드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뇨작용이 없는 차를 먹으면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뇨작용이 있는 차를 드시면 베이스라인 자체가 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더 보충을 해주셔야 돼요. 그만큼. 그냥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물 드세요. 보리차예요, 보리차. 근데 보리차도 약간의 이뇨작용은 있어요. 진짜. 없다라고 그냥 물 먹겠습니다. 네. 물 많이 먹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빨대를 사용하십시오. 중요한 팁이다. 빨대를 사용하면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면 제키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비려서 못 드시는 것 있으시죠? 이렇게 기억력이 좋답니다. 그래서 빨대를 사용을 하면 약간 그 맛도 잘 안 느껴지고 이렇게 쑥쑥쑥 들어가요. 물이. 빨대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떠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핑계가 많아가지고 여태까지 뭐 물이 비려요, 그리고 여기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을 거예요, 유리컵이 없어요, 막 별 이상한 그런 핑계들 됐었는데 이제 진짜 오늘을 기준으로 이제 저는 물을 1리터부터 시작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500부터 시작하세요. 500ml.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적응시켜가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해요. 뭐 우리 물과 이제-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다들 저한테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부담스러워져요. 없으세요? 네, 저는 딱히. 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하여튼 오늘 이야기를 쭉 보면 하여튼 물이라는 거는 물로서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고 물은 분명히 보충을 해주면 또 내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을 밀어내면서 깨끗한 물로 대체한다라는 그런 좀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물을 드시면서도 훨씬 더 기분 좋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처음부터 많은 양의 물을 드시는 것보다는 소량씩해서 조금씩 늘려갈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오랜만에 되게 약간 좀 명확하고 완전 명쾌하고 완전 딱 풀어지는. 그동안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제가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을 만들고 와가지고. 어떻게든 피해가려는 그런 질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사로운 질문을 담당하게 나왔던 이거 물어봐도 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